네, 안녕하세요. 구해줘 빌딩 정유주입니다. 오늘은 건물 관련 세금 그리고 절세에 대해서 궁금해들 하셔서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세무 관련한 교육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닉네임 제네시스 박을 쓰고 있는 박민수라고 합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어찌 하다 보니 이제 저는 이제 주택부터 투자를 좀 했었어요. 법인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컨텐츠 만들고 있는 평범한 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직접 투자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세무에 대해서 조금 더 피부로 와닿는 얘기를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건물을 매수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세금이 어떤 게 있을까요? 세금 하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취득, 보유, 양도 이렇게 있는데 명의부터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이걸 개인으로 살 거냐, 법인으로 살 거냐. 예를 들어서 내가 50억짜리를 건물을 사요. 올라서 100억 정도가 된다. 나중에 이 양도 차익 50억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잖아요. 근데 개인으로 팔면 거의 절반이 나가요. 근데 이걸 내가 법인으로 사서 매각을 하면 한 반 정도로 줄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명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개인보다는 조금 법인으로 추천을 해주시는 건가요? 큰 틀에서. 그런데 어려운 게 뭐냐면 법인으로 하려면 내가 그 법인 설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개인 사업자하고 완전 달라요. 좀 더 시간이 폼이 많이 들어가. 근데 이거는 법무사님 통해서 전문가한테 맡겨서 진행하면 되기는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내가 50억짜리 매수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50억짜리 매수했을 때 대출이 얼마가 나올 거냐. 왜냐면 레버리지는 필요하니까. 그런 최근 들어서 대출도 좀 막히고 한도도 줄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출 꼭 사전에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매각하는 전략까지 생각한다면 법인이 나쁘지 않다. 자, 그럼 일단 큰 틀에서는 개인이나 법인을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가 하나씩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취득세 볼게요. 취득세.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 50억짜리를 사면 취득세는 그냥 4.6% 되면 끝나요. 개인 같은 경우는. 근데 법인은 뭐가 있죠? 취득세 중과가 있어요. 이게 커요. 취득세가 있고 등록세가 있는데 일부분이 3배가 되기 때문에 토탈 9.4% 나옵니다.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할 때 취득세 중과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이게 4.6이 아니라 9.4가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되는데, 참고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기본적으로 다 건물입니다. 주거용 들어가면 이제 막 12.4, 13.4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더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개인으로 사든 법인으로 사든 취득세 중과만 조심하면 돼요. 그럼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법인 본점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 밖에 있어야 돼요. 또 너무 멀리 갈 수는 없잖아요.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가 용인, 그리고 김포. 그래서 좀 더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나는 그냥 서울에 5년 넘은 법인을 인수하겠다. 근데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중고차 사는 거랑 똑같거든요. 중고차 혹시 사보셨나요? 사봤습니다. 혹시 침수된 차라던가 문제가 생기면 다 내 책임이잖아요. 맞아요. 법인도 똑같아요. 이 법인에 어떤 세무적인 리스크가 있거나 법적 리스크가 있으면 내가 다 떠안아야 돼요. 5년 된 법인을 산다 했을 때 그 법인의 재무제표는 괜찮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기본이죠. 그런데 재무제표에 없는 약간 비정량적인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다 100% 커버할 수 없어요. 마지막 방법은 서울에 있는 물건 말고 밖에 있는 건물을 사버리면 돼요. 경기도나 아니면 지방. 자, 근데 이건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가 결국 서울에 깃발 꽂고 싶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를 잘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유 단계에서 생각해야 될 이것도 개인과 법인으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 똑같아요, 두 개가. 다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 근생, 건물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중간에 만약에 주거용이 끼어져 있다. 그럼 얘가 이제 종부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건물만 놓고 보면은 똑같아요. 보유세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그래서 6월 1일 되면 그거 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재산세, 종부세 두 개 있는데 일단 우리는 종부세 신경 안 써도 돼요. 왜 그러냐면 토지 공시 가격이 80억이 넘어야 돼. 한 200억 정도로 돼야 종부세를 내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건물을 사는데 나는 화끈하게 한 300억부터 시작하겠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종부세를 조심히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뭐 한 50억, 100억 그런 경우에는 종부세는 당장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간단하게 계산해 놓은 게 있는데 종부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토지 공시가격 100억인 경우 종부세 보니까 한 44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100억짜리 건물이 괜찮은 게 있는데 시가로 물론 더 가겠지만 440만 원 너무 아까우니까 나는 이번에 뭐 안 하겠다. 그러신 분은 좀 없으실 것 같아요. 이번에 내가 제네시스 차량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연비나 뭐 배기량 이런 걸 보는 거지 자동차세 얼마 나오죠 해서 뭐 선택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일단 건물에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리고 이제 재산세가 있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주택은 60이에요. 건물은 70이다. 그래서 조금 더 나간다. 그런데 다행인 건 뭐냐면 기준이 되는 게 뭐 공시가격, 기준시가가 아니라 시가 표준액. 재산세는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다. 게다가 우리는 대부분 건물이 시세 차익도 있지만
월세를 받는 거잖아요. 네. 보유세 못 낼 정도로 수익이 나면 안 되니까. 취득, 보유에 대해서 세금을 알아봤는데 많은 분들이 양도세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마지막에 팔고 나갈 때 네. 이때 세금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개인으로 살 거냐 법인으로 살 거냐 이게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개인으로 사면 이게 양도소득세라는 게 나오고 네. 법인으로 사면 그냥 법인은 무조건 법인세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보유할 때 월세를 받아도 법인세, 팔아도 법인세. 그래서 법인은 법인세이기 때문에 9에서 24%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개인으로 하면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6에서 최고 세율 45%. 보유기간이 또 약간 달라요. 자, 그러면 일단 개인으로 하면 만약에 1년 미만이면 50%, 1년에서 2년이면 40%. 엄청 높게 나옵니다. 법인은 극단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고 하루만 일단 팔아도 그냥 양도 차익에 따라서 9에서 24%. 그러면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걸 양도세니까 좀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명의를 공동명의하는 거. 근데 저는 건물 공동명의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부부가 공동명의했을 때 소득이 있으면 괜찮은데 소득이 한쪽이 없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사는데 50대 50이면 대출 50억 받고 내 자금 50억 들어가면 남편 50%가 25억. 아내도 25억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25억을 다 대주겠죠. 그럼 25억 증여잖아요. 그럼 증여세 나와 이거. 그런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제대로 하면 상관이 없는데 괜찮아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사후 관리할 때 적발될 수가 있고.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필요경비예요. 필요경비. 우리가 이제 건물 가지고 있을 때 뭐 건물 대수선, 리모델링 이런 거 하잖아요. 자본적 지출 같은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잡힐 수가 있다. 그건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있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1년에 2%씩 최대 15년 가지고 있으면 30%. 그런데 고객분들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15년까지는 들고 있으려고 안 할 거예요. 중간에 좀 오르면 적당히 팔고 또 다시 레버리지 일으키고 할 거기 때문에 대략 한 5년 10%. 이 정도 들어가겠죠. 제가 지금까지 건물 매수하면서 개인으로 사시는 분은 그 병원 원장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특수직이라 그래요. 제가 보니까 세무사님도 그렇고 뭐 병의원 그 의사분들도 그렇고 영리법인 그 대표를 못 하시더라고요. 건물 취득, 보유, 양도에 대한 세금을 알아보긴 했는데요. 건물을 처음 매수하시는 분들은 건물분 부가세가 뭐야? 이래서 부가세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게 부가가치세입니다. 왜 그런지 봤더니 대부분 주택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주택에는 이제 부가세가 붙지 않아서 이제 면세라고 하거든요. 왜 부가가치세가 붙냐? 이거는 이제 업무용, 사업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거래 내역을 파악을 하겠다는 거예요. 과세당국에서. 그래서 건물이 뭐 100억이다. 그럼 여기에 이제 토지분이 있고 건물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케이스마다 다른데 뭐 당연히 뭐 오래된 건물이면은 건물 가치가 거의 없겠죠.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경우로 보면 대략 6대4. 그럼 건물 60억, 토지 40억. 그러면 건물분 60억에 대해서 10% 6억의 부가세가 붙어요. 그리고 토지는 면세기 때문에 안 붙어요. 그러면 내가 100억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아까 60억이 6억이니까 106억을 들고 와야 돼요. 그럼 내가 100억 계약서를 쓰고 부가세 별도라고 분명히 써 있을 거예요. 아니면 106억하고 부가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고 내가 매수자면은 부가세 포함이 유리하지. 내가 돈이 안 들어가니까. 내가 매도자면은 부가세 별도로 들어가야 돼. 이거 가지고 싸워요. 내가 처음 접해보거든. 100억이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옆에 부가세 별도로 안 본 거예요, 매수자가. 그래서 딱 갔더니 6억 더 주셔야죠. 황당한 거죠. 600만 원도 아니고.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중개에서 좀 잘못하신 건데 이거 약간 제가 좀 일부러 극단적으로 좀 해본 거예요. 물론 이걸 내가 거래를 하고 조기 환급 신청을 하는 게 있어요. 그냥 곧바로 세무대리인한테 주면은 그 다음 달 10일까지 해서 최대한 빨리 하는데 꼭 미리 자금 계획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명도를 하고 건물을 리모델링 하거나 신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신축을 하거나 리모델링 했을 때 이 가치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가적인 세금이 발생을 하잖아요. 일단 이거는 주택하고 좀 비슷한데 우리가 주택을 샀을 때 대부분은 다 개인으로 사잖아요. 주택은. 그러니까 양도세 개념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내가 양도세 낼 때 필요경비를 잡으면은 양도세가 그만큼 줄어들어요. 근데 다 되는 건 아니고 자본적 지출만 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대공사. 딱 봐도 어떤 해당 건물의 내용 연수를 늘리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엘리베이터를 교체한다든지 재난 피해 시설을 뭐 새로 만든다든지. 그런데 이런 것들은 들어가는데 뭐 도배를 했다, 페인트 했다
이런 건 안 들어가요. 그럼 내가 리모델링을 한 1억 정도를 썼다. 그럼 어떻게 되냐? 처음에 1억을 잡으면 그 1억이 전체가 비용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나중에 감가상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동안 감가상각 하겠다.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씩 비용이 잡히겠죠. 그럼 1년마다 1,000만 원씩 비용이 잡히면서 내가 건물에서 월세를 받고 있잖아요. 그럼 임대소득이 잡히겠죠. 그럼 임대소득 거기에서 이제 차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한 5년 정도 되면 5천만 원 비용 처리가 되죠. 네. 그리고 내가 나중에 10년을 다 안 채우고 팔잖아요. 그럼 나 5천만 원 남았잖아요. 네. 이건 언제 되냐? 양도세 할 때 털 수 있어요. 그런데 1억이 다 털 수 있을까요? 5천 털 수 있을까요? 5천. 대부분 사람들이 1억 아니냐 이래요. 근데 아까 이미 5천은 먼저 내가 써먹었잖아요. 네, 써먹었죠. 그 써먹은 걸 양도세에서 또 이중공제 할 수 있진 않아요. 과세당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네. 꼭 한 번만 네. 공제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개인으로 했을 때 양도소득세에서도 일부 세이브 될 수 있고 평소에 내가 임대소득 받을 때도 세이브 될 수 있고 그리고 법인으로 했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임대소득을 받든 나중에 털든 다 법인세예요. 네. 그래서 상각시키는 방식은 동일하다. 오늘은 대표님을 모시고 빌딩을 사기 전에 그리고 파시기 전에 어떤 세금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표님 모시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대표님을 모시고 세금에 관련돼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고객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이제 혼자 건물을 찾으려니 이게 좋은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또 밸류업을 하자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지 뭐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인생 빌딩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 빌딩 프로젝트가 간단하게 뭔지 대표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건물주님들하고 아니면 또 건물주님이 되시고 싶으신 분들과 저희가 되게 많은 일들을 하는데 대체로 고민거리가 하나로 귀결이 돼요. 본인의 전 업이 바쁘신데 챙겨야 될 게 너무 많다. 자, 매수 검토, 공사, 설계 인허가 요즘 한 단계가 아니고 여러 단계고요. 그리고 뭐 감리자 선정에, 공사업체 선정에 복잡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시다 보면은 진짜 뭐 질리세요. 너무 힘들어하시고 이런 업무를 각자의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건축사님 얘기하고 시공사 얘기하고 중개사님 얘기하고 하다 보면은 다 각자의 의견들이 틀리세요. 왜냐 각자의 입장이 또 있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건물주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하다. 제가 이제 그 역할을 한지 꽤 오래됐거든요.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하고 네.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좀 그런 얘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님도 인생 빌딩 프로젝트 같이 하고 계신데 네. 어떤 부분들을 조금 도움을 주고 계실까요? 시장 상황이 좋거나 뭐 나쁘거나 상관없이 매수자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금매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중개사가 할 일은 좋은 물건을 네.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물건 발굴해드리고 그 건물을 매수하기 이전에 알아봐야 할 건들이 되게 많아요. 뭐 세무적인 거, 네. 뭐 법무적인 거, 건물 매입 전에 이런 것들을 다 완벽하게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고 매수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유지 관리까지 나중에 매각까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하지만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가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가요? 실제 보통 중개업에서는? 보통 중개회사는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임대차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네, 저희 회사는 이제 시공회사를 모토로 이제 공사도 책임지다 보니까 이제 건물을 매입하고 공사 부분까지 하시면서 저희가 임대차까지 네. 이제 임대 사업부가 또 따로 있고요. 이제 대표님께서 새로 시작하시는 빌딩 유지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채울 수 있는 또 방법들도 많이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금매라고 생각합니다. 그 금매가 시세보다 싸요. 거래가보다 싸고 진짜 금매예요. 근데 검토를 했더니 이 건물이 용적률 검표를 제대로 못 찾는다. 증축을 못 한다. 그리고 신축도 어렵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인 어떤 건축 행위를 밸류업을 못 한다라면 그건 금매가 아닌 거예요. 그쵸. 그냥 단순히 전문가들을 끌어들여서 물어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쵸. 건축주님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그 똑같은 시각으로 이걸 바라봐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의 협업을 한다면 넘어서서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시각을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영상에 올려드리는 매물도 사실 올려드리면 되게 빠르게 네. 나가긴 하지만 영상에 다 찍지 못하는 사실 숨겨진 매물들도 많아요. 훨씬 건물주분들께서 원하지 않으셔서 이제 그런 물건들도 조금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거라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건물을 찾는 것과
밸류업까지 이제 끝까지 간다라는 전체적인 과정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인생 빌딩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진짜 올해는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막하셨던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전문가 분들께서 또 물신형면으로 함께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객님의 건물을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기보다 저희 건물이라 생각하고 함께 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아마 많은 도움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